Tax haven. 텍스헤븐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 의사 명의되어 했다고 소득세 6억 8천만 원 부과, 조세소송으로 전부 취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관청, 즉 세무서나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논리인데요.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실질과세 원칙과 완전히 무관한 불복, 조세쟁송 사건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세무서의 이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원칙 주장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근거,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질과세 원칙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H 의사고 원장인데요. A 정형외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 또한 의사로서 정형외과 전문병원 B, C, D, E 병원들을 본인들 명의로 개설했어요. 자, 국세청은 이 원고들의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 이거는 원고들이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H 원장의 페이닥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의사에 불과하다. 그러니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은 실제로는 급여로 보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이 원고들에게 6억 8천만 원 부과 처분을 내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했고요. 자,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근로자, 실질적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이고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근로자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H에게는 경영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므로 H에게 고용된 근로소득자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그 세무서 처분으로 인해서 우리 세부담은 이전의 사업자에 의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보다 근로소득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조세 회피 사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대해서 국세청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H에게 명의를 대여한 고용의사에 불과하고 위 병원들은 H의 명의위장 사업장일 뿐이다. 그러니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은 급여소득이고 원래는 이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및 이에 대한 내역은 모두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H에게 귀속되어야 되고 H는 그 전체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들 명의로 이렇게 사업장을 내놓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을 회피했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업소득에 의한 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사업소득 부분은 취소되고 근로소득세 15억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은 원고 청구 인용입니다. 즉 원고, 이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판단 이유와 관련되어서 우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을 한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 조세 회피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 그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해야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사안에서는 자, 원고들이 우선은 실질의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맞다, 근로자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 근거로 보면 사업용 계좌 인출 시기 및 규모와 관련되어서 원고들 모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본인들 생활비로 사용했고 인출 시기도 일정한 10일, 25일 등으로 정기적이었고 인출 규모 역시도 병원의 결손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이 되었던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원고들이 일정 금액을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인출 규모가 결손과 관계없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페이를 받은 거에 불과하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H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 개설 당시의 병원 자산 상황이나 인수 대금도 원고들이 부담한 바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병원 운영과 관리 및 이 관리 주체와 관련되어서도 병원 재무 담당 직원이 봤을 때 이 원래 H 병원의 관리자가 이 내용을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자금 조달 제한 역시 이게 자산 관련해서 의료 장비라던가 이런 뭐 상표권 이런 것들 모두 굉장히 큰 금액이 다 H 명의로 이 제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원고들이 실질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이 국세청의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조세 회피 부담할 목적이 있어야만, 회피 목적이 있어야만 이 법률 적용을 하는데, 회피 목적이 있었느냐? 조세 회피 목적과 관련돼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원고들 명의의 이 병원들을 개설한 이유 이 자체가 의료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본인 명의로 여러 개 병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H가 그 의료법상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개설하였을 뿐이고, 그죠? 그리고 사업소득세액과 이 원고들의 사업소득세액과 근로소득세액을 비교를 했을 때 당초 원고들을 실질 근로소득자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 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포탈 및 이 원고들이 자기 자신들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 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의료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형태를 결정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세 포탈이나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실질 과세 원칙은 납세 의무자가 경제활동할 때 특정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그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 요건이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근로소득자 페이닥터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들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는 그 사업자 형식으로 다른 실질과 근로계약과는 다른 사업자 형식의 외관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회피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이 의사들, 이 원고들은 조세 회피 부담의 목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업자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 납세 의무자들의 사업 경제적 활동에 따른 사업 형태, 본인들이 결정한 사업 형태이고, 이거는 세무서 입장에서,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한에는 이와 같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 이 사업 형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명의대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피난처 텍스헤븐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